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얘기입니다.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잇따라 만났던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오늘 오전엔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로시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Our conclusion has been that this plan, if it is carried out in the way it has been presented, would be in line, would be in conformity with the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We understood and we understand that preoccupations and concerns remain. 사가 원전의 핵 폐기물이 수십 년에 걸쳐 바다에 버려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IAEA 최종 보고서의 부실함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AEA 보고서는 다핵종 제거 설비의 성능 검증도 하지 않았으며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그로시 총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면담이 한 90분 정도 있었는데 실제로 공개 비공개 합해서요. 그중에 한 15분 정도만 그로시 총장의 발언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성토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그로시 총장이 중간중간 한숨을 내쉬기도 했고 바깥에 있었던 지지자들이 그 안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뭐 소리도 내고 그래서 그로시 총장으로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까 보니까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던데 오염수 방류를 일본한테 얘기해서 8월 하지 말고 늦춰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방류에 대안도 있지 않냐 땅에 묻는 방법들 이것들을 일본에 요청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저 모습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럽다고 보는데요.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의 대리인입니까? 왜 일본 정부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런 설명을 하지 않죠? 이게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평행선만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객관성, 과학성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그 축으로 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요. 2021년도 2월 달에 IAEA에서 일본이 해양 방출하게 될 경우 그 방침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7월 달에 일본이 IAEA에 우리가 이렇게 방류하려고 하는데 너네들이 검사를 좀 해줘라고 해서 의뢰를 합니다. 사실상 용역업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와서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설명하는 저 지점도 용역업체 대표가 와서 하고 있다. 저희가 왜 이렇게 깔아뭉개는 듯한 발언을 하냐면 객관성에서 이미 그런 방침을 정한 기구에다가 당연히 그런 지침을 얘기하면 당연히 그거에 친화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전에 우크라이나에서 터진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터진 사건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원전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지구촌 전체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켠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흐름이 쭉 연결이 되고 있는 이 지점에서 원자력 업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이 인식을 넘어서지 못하면 계속해서 위축될 것이고 일자리를 잃어가게 될 것이고 전망이 밝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저는 국제사회 원자력 업계 전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국제기구를 통해서 국제기구가 객관성 있는 곳 아니냐라는 논리로 말씀하시지만 사실 국제관계라고 하는 건 다 힘의 논리로 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IAEA에서 나온 저 보고서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몇 가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평행선을 계속 달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머지않아 한국도 야당 정치인들이 또 일본 방문한다고 하니까요. 그때도 좀 책임 있는 그런 답변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면서 단식 농성 중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 오늘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핵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고 수용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걸 보고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럴 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물 부족 국가인 일본이 국내에서 음용수로 마시든지 아니면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쓰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이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로시 총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영도 할 수 있고 또 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원식 의원의 발언. 우리는 못 마시니 일본에 가서 마시라고 해라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그 검사 결과 나온 수치를 놓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액종 제거 설비라고 하는 알프스를 통해서 세슘이나 플루토늄과 같은 것은 걸러지고 다만 삼중수소가 그 여과 장치를 통과하는데 그 삼중수소의 농도도 사실 빗물에 녹아 있는 삼중수소의 농도보다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방사능을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인데 이제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놀리려면 그럼 마셔라. 근데 처음부터 맛있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로 안전하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태도를 보면 원자력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가장 공신력이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그러니까 IAEA를 마치 무슨 더불어민주당에 하청받아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용역업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검증 결과에도 11개국의 과학자들이 참여를 했고 우리나라 과학자도 참여를 했고 중국 과학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데이터를 내놓은 거에 대해서 그 데이터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우니까 알프스의 성능에 대해서는 왜 검사 결과가 없느냐 하는데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알프스를 통해서 여과된 방류될지 모르는 그 물의 검사 결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사 결과는 시비를 못 걸고 이제 엉뚱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매번 어떤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광우병도 그렇고 사드도 그랬습니다만 과학을 무시하고 자꾸 괴담을 생성해내면 국제적으로 계속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한번 다녀왔었는데 일본으로 직접 항의하러 가겠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국내에서도 열심히 나름의 저지 투쟁하지만은 네. 이것이 일본 여론에 잘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국제 여론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일본 가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일본 가신다. 자발적으로 의원들이 11분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본을 가서 자비로 갑니다. 네. 가서 평화적인 수단을 쓰되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이 저지 투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일본에 가서 따져보겠다. 근데 지난번에 갔을 때도 큰 성과는 없이 돌아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1 의원들 면면을 보니까 안민석, 양이원영, 유정주 등 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방1에 포함이 됐습니다. 아마 이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의원들이 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게 효과가 좀 있을 거로 보세요? 박원석 전 의원 보시기에는? 글쎄요. 어쨌든 뭐 저 오염수를 방류하고 안 하고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의 주권적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아마 할 겁니다. 때문에 저 방위를 해서 항의는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어떤 결과를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바꾸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거고요. 다만 그 좀 의미 있을 만한 대목은 일본 지금 국내적으로도 일본의 정치권도 그렇고 또 일본의 시민사회 또 어업조합 협회 같은 이해관계자 단체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방류를 앞두고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쨌든 일본 국내적인 흐름과의 어떤 연대 이런 모습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건 뭐 저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얼마 전에 이제 일본 3인당 국회의원이 한국에 와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이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한일 간의 이 국가 간의 이 경계를 넘어선 정치권 혹은 시민사회 혹은 그 어업에 종사하는 그 관련 이해관계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양국 정부 입장에서 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뭐 그런 어떤 그 일종의 이제 국제적인 연대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윤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과학적인 결과까지 못 믿으면 어떡하냐? 그럼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 것이냐? 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도 당연히 오염수가 방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걱정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해서 그러면 이렇게 여론전을 펼쳐서
수산물이 괜찮다라는 거를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먹방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 민주당의 이런 행태가 더 지나가면 그 어업인들이 아마 민주당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정치적 공세를 하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한부잖아요. 어차피 9월 달, 8월 달에 방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임시국회가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이게 끝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 사무총장도 만나보고 일본도 가서 끝까지 한다라는 본인들이 소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2011년도부터 2013년도 알프스가 도입되기 전까지 그 폐수가 그냥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영향이 미미하다는 게 이미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계획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라고 또 과학적 증빙 자료도 있어요.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과학적 설득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정치공세 소재로 정했으면 끝을 봐야 된다라는 시험 탈출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멈추지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외교적 문제도 있고 국제적인 위신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좋습니다. 가세요. 다만 정도껏 해라. 이 정도를 넘어서면 이것이 나중에 후폭풍으로 올 수도 있어요. 호혜적인 거거든요. 예컨대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삼중수소 얘기 쏙 들어갔지만 어쨌든 원자력 산업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나라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후폭풍으로 돌아올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네. 그러니까 정도껏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속도로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 문제에 이어서 또 하나의 또 시한폭탄이 하나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